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제가 김학의 씨 사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한 말하면 검찰의 조사가 가히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그대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학의 씨 한 개인의 말하면 인권 유린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김학의 씨 진상조사단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꾸렸는데, 검사를 13명으로 또 그 청주지검장으로 있는 여지검장을 단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렸는데, 그래가지고요, 수사단 꾸려가지고 지금 조사한 지가 한 20일째 돼 가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김학의 씨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인 윤중천 씨라는 기업체 사장을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된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그리고 영장 청구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주의 중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추어서 볼 때 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마치 사생결단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나설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선 것 자체가 이게 불법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불법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그렇게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외여행 돌아오자마자 이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두 사람이 특별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단을 지금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검사를 또 한 명 또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사건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제 와가지고 난데없이 윤중천 씨를 그것도 체포를 해가지고 소환하면 되죠. 이때까지 도망 안 간 사람이 도망가겠습니까? 소환하면 되는데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기각된 이유가 뭐냐? 별건 수사라는 겁니다. 별건 수사. 즉, 본래 그 사건이 아니고 엉뚱한 거를 터집 잡아가지고 수사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별건 수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건 더더욱요, 이 별건 수사라는 것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온 것 같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는 일부러요, 김학의 씨 지금 잡으려고 윤중천 씨 지금 무슨 자백받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 내가 엊그저께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윤중천 씨가 그 조사받으러 나오는가 들어가는가 그러는데, 기자가요, 막 따라가면서 돈 얼마 줬습니까? 얼마 줬습니까? 그런 기자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돈 준 일이 없다 하는데 돈 준 일이 있느냐 물어야지. 굳이 묻는다 하더라도 얼마 주었습니까? 얼마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이미 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주는 거 그 사람 봤어요? 자기가? 이게 지금 완전히요, 이 언론이 지금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돼가지고, 이 김학의 사건을 어쨌든지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금 역량이 지금 다 지금 집중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가 됩니까, 이게?
이 왜 그러느냐? 엊그저께는 또요, 수사관들이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대통령 기록물들을 압수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련 지은 거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 관련을 대본들도 얼마나 그 관련됐겠습니까, 그게? 수사 외압이라 그러는데 그 외압 받는 놈들도 잘못이죠. 만약에 그때 그래, 청와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으면 딱 그때 폭로해야죠. 언제라도요, 자기가, 말하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기 한 개도 손해 안 볼 때 와서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전부 거짓말 하니까 그 거짓말. 이 정권이 이처럼 거짓말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된다는데 이 문무일 이 검찰총장이 그렇잖아도 신문 보니까 2017년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당시에 말하자면 이런 말을 했네요. 과잉 수사를 방지하겠다. 즉 이거는 별건 수사 같은 지금까지 관행화되어 온 이 별건 수사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 문무일 씨 이 사람요, 참 앞으로 정말 한심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냥 평검사로 있으면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되겠지만 검찰총장이니까 이게 뭔가 상당 기간 동안 기억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검찰총장은 왜 합니까? 근데 하여튼 어쩐지 자기 말을, 이 사람은 자기 말 안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이 사람요, 취임 다음 날, 민주화운동 때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검찰 직권으로 전부 다 재심 청구하겠다 할 때, 그때 저는 이 사람은 어용 검찰이 되리라고 제가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검찰이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재심 청구는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권력에 좀 잘 보이려고, 또 잘 보이려면 검찰총장 되기 전에 잘 보이려야 되는데, 이미 총장 된 다음에 또 굳이 또 잘 보일 건 또 뭐 있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왜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니, 이게 무슨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은 그냥 어떻게 법치주의를 유지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 이처럼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김학의 사건은요, 완전히 그냥 태산명동에 서일필 되게 생겼습니다. 즉, 크게 떠들어대는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되게 됐습니다. 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아무리 이 문재인 정권이 인권을 유린한다 하더라도 김학의 씨를 잡아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성접대 자백받아 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미 걸렸습니다. 이게 검찰을요, 이미 무혐의 처리를, 즉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조사하는데, 저는 이거 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그렇게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으면 이제는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본다면 김학의 씨나 청와대 조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해보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 사건이요, 만약에 김학의 씨가 성접대를 받거나 무슨 불법 행위가 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면 김학의 씨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이 검찰에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점에서는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재수사에 착수합니까? 또 어차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에 착수하려고 그러면 검찰을 수사해야 돼요, 검찰을.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들을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수사가 아니면 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수사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감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요, 이 지금 법의 기본 원칙을, 수사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났느냐? 이미선 씨를 말하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데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선 씨는 자기가 담당하는 재판과 관련된 사건, 그건 인지를 했건, 즉 내부 정보를 알았든 몰랐든 그런 그 자기 재판과 관련된 그 주식을 사면 됩니까, 그게? 나 그 정보 모르고 그냥 우연히 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연히 샀다. 주식을 사는데 우연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보고 이 주식은 사면 오르겠다 싶어서 사는 거지, 뭐 주식이 뭐 우연히 삽니까? 이런 사람을 설사 그것이 내부 정보를 알았든 몰랐든 그런 사람은 의심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됩니까? 왜 임명했느냐? 지금까지요, 사법부 의용화했죠. 법원 의용화했죠. 검찰, 말하면 권력의 주구화했죠.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그냥 권력의 주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려 그러면은 권력이 분립돼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권력 분립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권력 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의 이 정치 철학자 몽테스큐, 우리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몽테스큐가 쓴 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 삼권 분립이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요, 1773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또 1789년에 프랑스 혁명도요, 이 몽테스큐가 쓴 이 법의 정신에 따른 이 권력 분립 사상이 말하자면 이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독립과 또 프랑스 대혁명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삼권 분립이 중요합니다. 삼권이 분립되지 않으면, 즉 삼권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이는 전제 군주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전제 군주 국가가. 그렇지 않아도요, 저는 문재인 정권을 뭐 독재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하는 행태는 보면 완전히 그냥 이 행정 독재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선 씨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도 그냥 말하면 부도덕한 사람을, 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임명한 것은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다. 즉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말하자면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학의 사건도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인권의 보호는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거를 위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